안녕하세요, 김강민입니다. 오늘은 저번에 어깨 운동, 팔 운동에 이어서 오늘은 가슴 운동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. 첫 번째 제 종목을 제가 선택한 거는 이제 백대플라이를 이제 선피로로 진행을 했습니다. 중립적으로 해서 이제 백대플라이를 진행한 이유는 가슴 운동하기 전 이제 가슴의 전체적인 스트레칭성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이제 가동 범위를 최대한 써서 선피로를 복장뼈 있는 대로 가슴 안쪽까지 혈류량을 먼저 보내놓고 선피로로 제가 먼저 진행하는 방법인데요. 백대플라이를 진행할 때 주의사항은 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. 그냥 이제 등 상부와 골반을 밀착시키시고 발을 지면에 견고하게 지대 역할을 해주신 다음에 내 가슴 가동 범위에 맞게끔만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모아주시는 원심선 수축이랑 구심선 수축 이 구간만 잘 하시면은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백대플라이를 진행할 때 신장이 일어나고 수축이 단축될 때 살짝 좀 더 밀어주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서 안쪽까지 많이 가슴을 좀 두껍게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제가 오늘은 가슴 상부 위주로 제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점 조금 참고하셔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 운동 이제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진행했습니다.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랑 바벨 프레스의 차이점은 덤벨은 더 강하게 가동 범위를 제가 더 늘릴 수 있죠. 바벨보다 조금 더 가동 범위를 조금 더 길게 해서 덤벨이랑 바벨은 그 정도 차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덤벨은 더 신장을 과하게 일으켜서 조금 더 가동 범위를 더 길게 쓸 수 있는 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셔서 운동을 진행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쇄골 쪽을 향해서 이 힘선 방향으로 손목을 살짝 틀어서 있어요. 자세히 보시면은 살짝 틀어서 이 쇄골지 방향에 맞춰서 인클라인을 진행했습니다. 그래서 덤벨 같은 운동은 이제 상급자분들이 이제 많이 선택해서 운동을 하지만 항상 바벨이나 머신만 조금 운동하시기보다는 덤벨도 추가하셔서 조금 더 가동 범위나 수축성을 좀 더 강하게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. 각도나 이런 거는 이제 다 사람마다 조금씩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세우지 않고 진행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30도에서 35도 정도로 진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깨 전면 삼각근의 개입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각도를 선택하신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진행한 거는 이제 바벨 프리웨이트로 인클라인을 진행을 했습니다. 인클라인으로 진행하든 벤치프레스 진행하든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이 숄더 패킹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거기에 저는 연연하지 않게 운동을 진행하고 있거든요. 원래는 견갑을 이제 후위시킨 상태에서 가슴을 뻗는 가슴을 수축시킬 수 있는 연습을 초보자분들은 많이 하셔야 되지만 중상급자분들이라고 하면은 컨트롤이 자유자재로 잘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너무 집착하셔서 운동을 안 하셔도 충분히 데미지를 줄 수 있다라고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냥 벤치프레스든 인클라인 프레스든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등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가슴 상부를 흉곽을 들면서 호흡을 마시면서 가슴 쪽을 빠져 밀어냅니다. 밀어내서 등을 접는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신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수축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그립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벤치프레스든 인클라인이든 지지대 여기서 손목이랑 일직선인지 확인을 잘 해주셔야 돼요. 너무 꺾으시면 손목에 부담이 가고 너무 세우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바가 떨어질 것 같은 이제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립적인 그립을 잘 찾으셔서 운동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네 번째 운동은 이제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진행했어요. 그래서 보통 프레스 같은 운동은 투 조인트 운동이라고 이제 운동을 많이 얘기를 해요. 근데 이제 케이블 크로스오버도 투 조인트로 할 수 있지만 프레스를 충분히 투 조인트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원 조인트 운동으로 그냥 끌어오는 형태로만 진행을 했습니다. 각도는 케이블 선상이랑 각도가 일치하게 해서 같이 끌어온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돼요. 상안을 살짝 내리전한다는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팔꿈치를 아래로 내리거나 이러면 어깨에 더 부상이기 때문에 이 플라이 각도는 내가 가슴이 이완될 수 있다라는 그 가동 범위 선에서만 정하시고 최대한 가슴을 안쪽까지 짠다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. 저는 이제 쉽게 설명할 때는 그냥 원을 그려서 살짝 전봇대나 사람을 앉는다는 느낌으로 이두가 가슴을 껴안다는 느낌으로 진행하라고 하거든요. 그렇게 해서 가슴에 최대한 펌핑감을 깊숙이 안쪽까지 줄 수 있게끔 이제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진행했습니다. 자, 그리고 프레이트를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
힘이 많이 맞았죠. 이제 마지막으로는 해머로 중립 그립, 패러럴 그립으로 진행했어요. 패러럴 그립 하면 어깨에 이제 개입이 적어지니까 조금 더 안정감 있게 가동 범위 깊숙이 써서 최대한 수축 구간에 일어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해머로 푸시를 보조자를 이용해서 긴장감이 풀리지 않게끔 이하 수축할 때도 최대한 저항을 줘서 중량을 컨택해서 하는 편입니다. 자, 그렇게 하고 같이 이제 컴파운드로 푸시업을 진행을 했는데 뭐 푸시업만 하는 건 아니고요. 뭐 딥스도 하고 푸시업도 하고 다양하게 하는데, 푸시업을 하는 이유는 벤치프레스를 초보자들이 이제 하시면 이 견갑의 전후인을 잘 할 수가 없어요. 푸시업은 다체 사슬 운동이고 벤치프레스는 열린 사슬 운동이기 때문에 같이 병합해서 하셔야 빨리 늘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레슨생들 초보자분들이나 중상급자분들한테도 마지막이든 중간이든 푸시업을 많이 넣는 편이에요. 그 회전근개 유연성이나 어깨 유연성도 많이 기를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보통 저한테 많이 문의 주시는 게 이제 전거근을 얘기를 하시는데, 다친 사슬 운동은 전거근에 좋아요. 그래서 푸시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익상견갑이라서 견갑 뒤로 빠져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벤치프레스를 하시면 어깨만 아프시고 통증만 유발하고 자극 못 느끼실 거예요. 그래서 충분히 푸시업을 하셔서 전거근을 강화시킨 다음에 진행하시면은 조금 더 벤치프레스 운동 동작을 진행했을 때 효율적인 자극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중량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항상 컨디션이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날 컨디션에 맞게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. 저 같은 경우는 프리웨이트는 조금 중량을 제가 원하는 타겟팅 부위에 전달할 수 있는 중량을 선택을 해서 어떻게 보면 스미스 머신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하는 편이고요. 개수는 20개 중량 선택을 해서 최대 8개까지 중량을 이제 진행하는 편인데, 그렇다고 해서 8개 이상을 할 수 있는데 딱 8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지막까지 힘들게 한두 개 진행했을 때 8개가 될 수 있는 무게를 도달하려고 하는 편이에요. 그 세트 수 같은 경우는 뭐 메인 운동 같은 경우는 5세트에서 6세트까지 진행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보조 운동 같은 경우는 뭐 조금 할 때는 2세트, 뭐 많이 할 때는 뭐 3, 4세트까지 진행을 합니다. 그래서 세트 수를 몇 세트 해야지 이런 거보다는 휴식 시간을 최대한 짧게 갖고 운동에 대한 제 타겟팅한 부위가 펌핑을 잃지 않게 빨리 효율적으로 끝내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운동을 근 발달에 조금 더 효율적이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제 가슴 운동으로 따지자고 하면 보통 이제 가슴은 대흉근, 소흉근 두 가지잖아요. 근데 이제 쇄골지, 흉골지, 이제 늑골지, 이게 세 개가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움직임은 똑같습니다. 윗가슴 운동을 해도 중간 아랫가슴도 같이 움직이고, 어디가 더 많이 움직이냐 조금 거기에 좀 이점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하실 때, 오늘은 제가 인클라인으로 설명드렸지만은 다음번에 이제 또 제가 운동 진행했을 때는 이제 중간 진행을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순서를 처음에 하는 메인 운동을 자주 바꿔주는 편이에요. 그래서 어디 부위만 특정지어서 하기보다는 위, 중간, 아래, 중간, 위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편이고, 그렇게 진행을 해도 조금 채워지지 않는 부위가 있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윗가슴이어서 윗가슴 위주로 먼저 했으면 다음번에는 미들 쪽으로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좀 하단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은, 항상 뒤에 하는 운동은 힘이 빠져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주시는 것도 운동에 좋은 테크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운동이 다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. 본인한테 맞는 운동법이 가장 잘 맞는 정답이기 때문에 그 정답을 여러 가지 반복을 통해서 수행 능력을 많이 기르신 다음에 나만의 운동 방법을 데이터를 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부위로 이제 등이나 하체 운동 부위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